자, 2부에서는요, 저희 그 한영철 선생님 모시고 오페라 해설가를 정말 이 덕업일치를 이루셨는데 이 직업으로 어떻게 과연 승화시켰는지. 직업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일정 정도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새로운 일, 창직의 단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됩니다. 그 고민의 과정을 우리 한 선생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 선생님이 그때 이제 4가지 금융 강사 자격증도 따보셨고, 그 다음에 숲 해설가도 관심을 가져보셨고, 바리스타도 해보셨고, 목수일도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가지셨는데, 결국은 이 길로 오시게 된 거는 어떻게 해서 이 길로 오셨을까요? 하여간 명태에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저도 이것저것 일종의 방황이랄까 탐색이랄까 쭉 하다가 보니까 업으로 살기에는 인생의 무작을 하는데 업으로 삼기에는 그 모든 게 다 좀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인생의 무작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재밌어 하는 거를 해야 길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취미로 20여 년간 즐겨왔던 오페라를 한번 해설을 해보자, 강의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제가 직장 다니면서도 일종의 재능 기부로 국립오페라단에서 하는 클럽 오페라 운영위원을 하면서 사실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오페라 해설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예. 그러면은 그때 이게 사실 이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걸 어디서 뭐 일자리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처음에 이제 이게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끔 했는지, 일자리로서의 기능을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일단 오페라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의 일상적인 일반적인 장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페라는 아무래도 지금도 많은 분들이 뭐 특별한 거, 어려운 거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만 즐기는, 또 심지어는 뭐 돼지 멱 다는 소리 난다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오페라를 과연 해설을 하려고 그러면 듣는 수강생이 있어야 이제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쭉 한번 살펴봤어요. 서울 시민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주변으로 해서 각 구민센터라든가 아트센터라든가 또는 백화점의 문화센터라든가 쭉 살펴봤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압구정에 있는 백화점의 문화센터에만 딱 한 강좌가 있더라고요. 오페라 강좌. 고민이 되던데요. 네. 이게 오페라를 강좌를 듣는 사람이 없어서 없는 거야? 아니면 많은 사람이 원하고 있는데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강좌가 없는 거야? 고민을 좀 하다가 일단은 제가 한번 해보자 한번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한번 하기로 작정을 했죠. 이거는 아마도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데 음악회 가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미어 터지는데 오페라라고 해서 같은 클래식인데 없을까?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겠지? 저는 저 위주로 제가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마 그래서 오페라 강좌를 쉽게 정말 쉽게 해주면 좋아하실 거야 하고서 준비를 했죠. 근데 사실 막상 강좌를 열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친구들한테 얘기하듯이 리골레토는 어떻고 라트라비아타는 어떻고 이렇게 친구한테 해주듯이 간단하게 대충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그래서 돈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기승전결을 좀 맞춰서 좀 일종의 프로그램을 제 스스로 콘텐츠를 우선 만들었습니다. 콘텐츠를 만드는데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다 글로 써봤어요. 스크립트를 쫙 2시간 강의를 하면 도입부 어떻게 하고 등장인물을 소개하고 어떻게 작품 스토리를 어떻게 하는데 또 재밌는 표현을 넣어서 할 건지 그걸 쫙 스크립트를 작성하면서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퇴직할 때 저는 블로그도 안 했었거든요. 보기만 봤지. 그것도 블로그도 할 줄 몰라서 그것도 50% 센터도 동작에 가서 10,000원 주고 한 달짜리 과정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포스팅하는 걸 배우면서 이제 오페라를 하나하나 좀 글로 써서 올리기 시작했죠. 그 글로 써서 올린 것이 나중에 전부 강의할 때 그대로 강의 교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좌를 하려면 그래도 한 10작품은 우선 있어야 되겠다. 10작품은 한 8개월간 준비를 했습니다. 8개월 준비를 하고 드디어 퇴직한 다음에 오페라를 개설을 하는데 장소는 그 당시에 지금도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하는 50% 센터라는 게 있어요. 50% 센터, 50% 캠퍼스 이렇게 있는데 50% 센터에 일단 강좌를 개설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죠. 아. 그쪽에서 이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해줘요. 선정해주면 이제 그쪽에서 자기들 사이트에 광고를 하고 일정 부분에 이제 유료도 있고요. 소액 아마 2, 3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무료는 아니었고요. 이렇게 주로 이게 소액으로 그런 부담 없는 서울시민 대상 강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신청해서 이제 강좌를 열게 됐죠. 근데 사실은 첫 강좌는요, 네. 개설저 했는데 50%센터의 최저 강좌 개설 인원이 12명이 제한이 있었어요. 예. 처음에는 8명 모여가지고 네. 폐강됐어요. 폐강된 아픔도 있네. 폐강됐는데 다행히 고마운 거는 그때 그 담당자분이 오페라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자기는 될 것 같았어 네.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서 한 번 더 하실래요? 네. 모집 공고를 한 번 더 하실까요? 네. 해드릴까요? 좋습니다 했죠. 그 다음에 딱 12명이 모였어요. 아, 그래서 개설했는데 그때 정말 그 참여율이나 만족도가 높아서 만족도 조사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5점 만족이 있지 않습니까? 매우 잘 안 붙어있어요. 네. 5, 4, 3, 2, 1. 근데 그때 20개 강좌가 개설이 됐는데 제가 1등을 했어요. 아, 예. 그래서 특별 강좌로 네. 처음에 6강이었는데 네. 8강을 추가로. 그러면 강사료를 받으셨나요? 예, 그때 강사를. 아, 근데 유료 강좌였고 예. 강사료. 근데 그때 그러면은 본인이 하고 싶어 했던 일을 통해서 처음으로 돈을 버신. 퇴직후에 그리고 처음에 그 첫 강좌는 또 좀 금액이 적었어요. 네네. 근데 1등을 해서 재강좌, 심화 강좌라고 열어준 거는 조금 더 아. 많았죠. 네, 여러분 지금 굉장히 한쌤이 중요한 어프로치 하는 방법이 참 중요한데 어떻게 내가 자리를 잡을까 이게 늘 그냥 고민이잖아요. 근데 이 이제 한쌤의 경우에서 보면 결국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그 콘텐츠를 일단 블로그도 이제 올리는 법을 모르니까 또 거기서 10,000원 주고 배워서 본인이 직접 이제 거기에 대한 작품, 최소한 강좌를 하려면 10개의 오페라를 이분이 마스터 하셔서 나름대로 강의 교환이라고 그러잖아요. 강의 교환을 만들어 놓아야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만드셨다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시작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제 우리 한쌤은 그렇게 일을 시작해서 또 이제 시니어 플러스 50 플러스 센터라고 이제 서울시에 다 있는데 거기에다가 강좌, 내 이런 강좌를 한번 해보겠소. 이렇게 강의 제안을 하고 거기에서 심사를 통해서 이제 개설을 했는데 첫 강좌 모집은 8명으로 폐강이 되었지만 바로 또 내용이 좋으니까요. 내용이 좋으니까 관심 가지죠. 그 강의를 여는 교육 담당자도 반드시 이걸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이 너무 좋은데 이러면 한 번 더 해보자. 그런 기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퇴직하고 얼마 만에 있었던 일인가요? 퇴직하고 1년 5개월 뒤입니다. 첫 강좌 하기 1년 근데 5개월. 이게 굉장히 이분은 이제 굉장히 빠르신 거예요. 이제 퇴직하고 나서 1년 5개월 만에 본인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퇴직하고 나서 할 게 뭐 있냐? 많은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근데 결국은 요렇게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1년 5개월 만에 이렇게 자리를 잡아간다는 거는 아주 탁월하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운동화 신고 오페라 산책 이 책을 이제 직접 첫 책으로 이제 내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내셨어요? 그거를 이제 쭉 제가 블로그에 글을 올리면서 10개를 해놓고 강의하면서도 계속 꾸준히 올렸었어요. 올렸는데 처음에 이제 올리는 과정에 몇 달 지났는데 매일경제에서 문화 담당자가 연락이 와가지고 글을 재밌게 쓰시는데 칼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018년 1월 10일자에 처음으로 제가 칼럼을 매일경제에 쓰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오페라 해설가라는 말도 처음 썼죠. 그렇게 쭉 하다 보니까 신문 기고를 먼저 하시고 예, 기고하고 강의는 계속 쭉 계속됐고요. 그럼 강의도 그 50 플러스에서 계속 된 거예요? 계속 거기는 이제 한 번 했다 그래서 한 번 플러스는 더 줬지만 그 다음에 계속 신청하고 선정되고 그 과정을 계속 했습니다. 18년, 19년 계속. 꽤 돈을 많이 버셨어요. 아니, 거기는 서울시민 대상이니까 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많지는 않아요. 네, 그거는 공적인 네. 퍼블릭이니까. 네. 그래서 꾸준히 글 계속 써서 포스팅하면서 그 작품을 블로그에 포스팅하면서 강의하면서 글을 썼죠. 쓰고 거기 좀 매일경제 좀 몇 번 쓰다가 그리고 19년에는 또 중앙일보에서 또 연결이 돼서 또 중앙일보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또 칼럼을 쓰는데요. 쭉 글을 계속 써왔기 때문에 쓰면서 칼럼을 쓰다 보니까 출판 이런 것도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나오죠. 그래서 처음 2020년에 운동화 신고 오페라 산책이라고 오페라 입문서입니다. 아주 오페라를 처음에 용어부터 쉬운 표현으로 설명해드리고 뒤에는 오페라를 비극과 희극으로 나눠서 9편을 이렇게 좀 일일이 해설해드리는데 제 책이 그때 좀 나름대로 히트 친 거는
그냥 모든 클래식 책이 쭉 말로 설명을 하고 말아요. 근데 제 책은 그때 처음으로 어떤 장면을 좀 설명해 드리면 다음에 QR코드를 심어서 네. 바로 독자들이 바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그러니까 글로 읽은 거를 바로 화면으로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좋네요. 그래서 좀 좀 반응이 좋았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랬는지 국회 도서관에서 네. 오페라 대표 도서로 이렇게 추천도 해주시고 그랬죠. 네. 영광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때 강의가 궁금한데 그 강의가 계속 개설이 됐잖아요. 지금까지 하시고 계신가요? 예, 그 뒤에는 이제 지금 몇 년간은 말씀드린 대로 신청하고 선정되면 강의하고 네. 신청되면 신청하고 이렇게 신청과 이렇게 네. 강의를 계속 짧게 반복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성동구민대학이라든가 네. 다른 곳에서 양천이라든가 양천구민대학이라든가 이렇게 그 다음에는 강의가 요청이 오죠. 그래서 지금은 50% 센터 같은데 이게 신청해서 하는 거는 안 하고요. 요청이 오면 네, 그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유명해지셨다는 거죠. 저희 자리잡자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만나시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창직의 단계에서 이제 본인이 하시고 싶은 일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이게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우리 한영철 선생님이 이제 오페라 해설이라는 분야를 개척을 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유지해 가시는데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도 뭐 여전히 블로그에 계속 글 쓰고요. 글을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올리고 강의하고 강의하시고 그리고 또 요즘 여성경제신문에 또 초빙 기자로 위촉을 받아서 오페라나 클래식 관련 이제 기사도 쓰고 인터뷰도 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월 소득이 얼마나 되시는지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하잖아요. 저는 늘 이렇게 여쭤보면은 페이가 어떻게 돼요? 이게 제가 제일 궁금한 건데 어떻게 돼요? 그런 거는 이제 프리랜서시니까? 지금은, 예, 프리랜서니까 어떻게 네. 고정된 건 아니고요. 저는 아직도 오페라가 좋아서 너무 재밌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강의 중에 같이 뭐 음악에 따라서 몸을 흔들고 그렇게 한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다 보니까 금액을 이렇게 따지진 않고 해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은 요청하는 데서 그렇게 요청하는 데서 주는 만큼 합니다. 네, 주는 그러면 만큼.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은 지금 일단 국민연금 받으시나요? 내년부터 받습니다. 내년부터 받으시면 국민연금 받으시고 이 오페라 해설하시면은 인생 후반 노후는 걱정이 없다. 생활은 충분히 가능하시고. 사모님도 같이 일을 하시나요? 아니면? 아직까지 일어나는데 곧 이제 네, 그러시군요. 어쨌든 이제 인생 후반, 사실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소득 활동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시니어들의 숙명인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 일을 해야 돼. 제가 늘 자리 잡자에서 80세까지 일하자 그러는데 정말 오늘 그 오페라 해설, 이게 사실 이제 쉽지 않은 분야고, 근데 정말 우리 한영철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가 잘하는 거,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늘 이제 방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 또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인생 후반기에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고민만 하시다가 이거 해볼까 저거 재취업 해볼까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지인분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근데 사실은 특별한 게 없이 그냥 뭐 잘들 지냅니다. 뭐 일을 계속 하시나요? 아니면 뭐 그렇지 않고 특별히 하는 건 없이 잘 지냅니다. 잘 지냅니다. 예. 하여튼 뭐 잘 지내는 게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데 우리가 창직, 우리 창업, 재취업 여러 가지 인생 후반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시니어 분들이 노력을 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오페라 해설 우리 한영철 쌤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떻게 굉장히 좀 에너제틱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에너지가 넘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이 오페라 해설 저는 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오페라 해설을 자리 잡자에서 고정 코너로 만들어서 해설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순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반응이 괜찮으면 한번 개설해볼 생각입니다. 생각해보고 또 오늘 이렇게 우리 한영철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저는 이런 말씀이 좀 생각이 나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설레고 이 가슴이 쿵쾅쿵쾅 뛰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를 퇴직하고 나서 또 물론 이제 퇴직이 앞뒀으면은 그걸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오페라 해설도 생기고 다른 다양한 남들의 이제 따라가지 않는 본인만의 유니크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한현 선생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하신 말씀. 예,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기보다는 뭔가를 하여간 도전하셔야 됩니다. 도전이 쉽진 않아요. 하지만
자기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퇴직할 때까지 5, 60년 동안 그래도 좋아하는 거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잘하는 거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살려보십시오. 앞으로 인생은 길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투자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적인 경제적인 투자가 조금은 당분간 필요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인생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아니면 그동안 평생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가 잘 알고 있던 거 그런 것만 정리를 하셔도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취미, 여러분들의 특기,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멘토가 될 수가 있거든요. 뭐 긴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조금만 더 투자하시고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어제보다 나은 삶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그 한영철 쌤 말씀처럼 퇴직하고 나서 자신의 내면, 남 이야기 듣고 다른 사람 케이스들 물론 중요하지만은 자신의 내면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깊이 들여다보는 그거야말로 우리가 인생 이막에 이 밑그림을 그려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한영철 쌤의 오늘의 코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대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